반갑습니다. 네, 오늘 5월 20일입니다. 목요일, 목요 공부 모임. 오늘 서장 할 차례죠. 144쪽입니다. 144회 436쪽입니다. 루추밀 중훈에 대한 답서 2.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따가 책 읽으면서도 내용이 나올 텐데, 우리 마음 공부를 이제 소를 찾는다 해가지고 시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소를 찾는 공부다라고 이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소에 비유를 하는데, 소가 우리 사람들하고 되게 친숙한 동물이잖아요. 우리 그 소가 되게 우직하고, 그 다음에 뭐 잔꾀를 잘 못 부리고, 그 다음에 근면하고 좀 강직하고, 좀 그러면서도 좀 이제 순수한 면이 있고, 소 눈을 보면은 되게 맑아요. 그죠? 크고 눈망울이 이만큼 큰데, 그래서 소가 이제 우리 이 동양에서는 이제 농경 문화가 발달된 그런 그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가축인 것이고, 사람들과 항상 같이 해서 되게 친숙한 동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소의 마음을, 우리 본래 마음을 소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소의 어떤 성품과 참 비슷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보면. 그리고 소가 또 인연이 있는 게 뭐냐면, 그 고타마 시탈타 할 때 고타마가 우왕이라는 뜻이래요. 고가 소라는 뜻이고, 고타마라는 거는 그 왕이다 이런 뜻이라서, 사실은 그 석가족이 그 토템 신앙에서 소를 어떻게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종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고타마가 우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하고도 인연이 많죠. 인도사에서도 소가 아주 신성시되기도 하고. 그래서 소를 뭐에 비교하냐면 우리의 본래 마음, 본성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성을 시무, 찾는다 해서 시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소를 찾는 거는 아니고, 이미 소는 그 여기서 비유된 소는 우리한테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현주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한테서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거를 깨닫는다는 것이 시모도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뭐냐면 지금 이거죠.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할 때 경계는 달라져요. 꽃을 본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듣는다거나 생각이 일어난다거나 뭐 느낌이 일어나는 어떤 경계는 이제 모양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경계죠. 근데 그것이 일어나는데도 그것이 일어나는 이 바탕, 그것의 본성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냉난자지처럼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이렇게 마셨을 때, 이게 마시면은 이게 말로 표현하기 전에 저절로 분명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의 차고 더움을 아는 것처럼 분명한 것이 이 소식이 왔을 때의 체험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뭐 신비스럽다, 뭐 특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어록에서 이렇게 체험하는 순간의 얘기를 보면 별거 없어요. 문득 느낀 바가 있었다라고 표현한다거나, 마조하고 스님들하고의 대화에서 보면은 문득 깨달았다라든가, 문득 느낀 바가 있었다라든가, 육조단경에서 체험의 순간 이렇게 그 해능하고 도명상자 사이에 이게 그 깨달음의 기연이 있잖아요. 해능이 오조홍인한테서 인가를 받고, 그 오조의 제자 중에 상수 제자가 신수인데, 모든 사람이 신수가 인가를 받고 의발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해서 거기에 줄을 다 섰어요. 해능은 그런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서 다 미리 신수 밑에 다 줄을 섰는데, 인정을 받은 건 신수가 아니라 해능이 받았기 때문에, 그 공부가 덜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못 참는 거지. 내 끈이 떨어질까 봐. 그래가지고 해능한테 의발이 넘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다
해능을 쫓아가서 그 의발을 뺏어 오려고 그러거든요. 6조 단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빨리 쫓아간 사람이 해명상자인데 나중에 도명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해능은 이제 목숨이 이게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의발을 이렇게 바위 위에 올려놓고 가져가라고 하죠. 근데 이제 해명이 이걸 들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상징이죠. 법이라는 거는 누가 뺏어 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라는 거의 상징이 바위 위에 올려놓은 의발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드는 게 이거거든요. 뺏을 수도 없어요. 뺏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순간 이제 해명이 이제 느낀 바가 있어서 내가 사실 정작 중요한 거는 지금 깨달아 버리면 되지 누구한테 줄 서가지고 저기 깨닫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찾으러 온 건 사실은 본래 찾으러 온 거는 이 자기 본성을 이 소를 찾으러 왔지 의발을 찾으러 온 게 아니다. 그래서 나한테 법을 가르쳐 달라. 소를 가르쳐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제 육조가 그러죠. 선하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악하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분별 세계는 양변이에요. 선하다 악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법이다 법 아니다 아니면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체험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그거 생각하지 마라. 그걸 내려놓았을 때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라고 딱 질문했을 때 탁 느낀 바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 생각에도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고 끄달리지 않았을 때 너 진짜 너가 뭐냐? 진짜 우리는 본래 나를 찾고 깨달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본래 나라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이런 생각 이미 하기 전에 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 없었을 때도 이미 나였거든요. 이미 본래 자신이었거든요. 그때 그 순수하게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때가 묻지도 않고 아니면 이건 깨끗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본래 면목이 그거죠. 그게 뭐냐? 그때 이것밖에 없지. 왜? 선하다 하는 게 이거고 악하다 하는 게 이거고 깨끗하다 하는 게 이거고 더럽다 하는 게 이거고 늘어난다 하는 게 이거고 줄어든다 하는 게 이거고 꽂히다 하는 게 이거고 죽비다 하는 게 이거고 깨달았다 하는 게 이거고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게 이거고 체험했다 하는 게 이거고 체험하지 못했다 하는 게 이거지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체험 아닌 게 있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해로서 우리가 이거를 알까봐 실제 체감, 체험 이미 있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체득이라고 하고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지 체험에 대한 상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에 대한 상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에 대한 상을 쥐고 있는지 진짜 이미 체험하고 있는 걸 체험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체험이 만약에 생각으로 분별된 거라면 그건 체험에 대한 상입니다. 깨달음이 생각으로 분별된 거라면 생각했을 때 있는 거라면 그거는 깨달음에 대한 상이지 진짜 깨달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 게 아닌지를 봐야 돼요. 내가 체험에 대한 상을 잡고 있는지 깨달음에 대한 상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지금 이미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갖춰져 있는 이것을 체험하고 있는지 진짜 체험은 끝나지 않는 게 체험인 것이지 어느 순간 하는 게 체험이 아니에요. 끝나지 않는 체험에 눈 뜨는 것이지. 이거 체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미 나도 체험하고 있고 그대들도 체험하고 있고 어린애도 체험하고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체험하고 있고 이미 끊어지지 않고 체험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체험에 대한 상은 복잡하고 어렵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상을 놓아버리면 이미 체험하고 있는 건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아주 이거는 너무도 분명하고 당연하고 쉬우고 단순한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닌 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딱 추구하는 거는 다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어느 사람이 체험해서 이렇다더라 하면은 언어라는 게 뭐냐면 진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은 저 사람이 이런 체험을 했구나 하고 환상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 자기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생각으로 구현된 거는 다 특별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저 아무것도 아닌 특별한 게 뭐지 이런다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 특별한 게 뭐지 이런다고. 그게 언어라는 게 그래요.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은 특별할 것도 없고 신기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는데 그것이 말로 표현돼서 이 소식이 없는 사람한테 전해졌을 때는 그 언어가 참 희한한 역할을 하거든요. 뭔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그 대단한 게 뭘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법문을 저도 경험해 봐서 알거든요. 법문을 저도 진짜 최대한 오해 여지 없이 쉽게 이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게 아마 이 법문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숙제와도 같은 거거든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진짜 그대들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특별하지도 않고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를 이게 탁 문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말이 전해지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게 뭘까? 도대체 세상에서 어떤 생각도 일어나기 전이 뭘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너무 어려운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을 그냥 그 생각을 탁 놓아버리고 딱 찾지 않으면 딱 그것인 것인데 그걸 생각으로 이게 욕심으로 마음을 일으켜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정교하고 특별한 어떤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탁,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탁 놓아버림, 탁 쉬어버림, 문득 탁 놓아버리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인데 그걸 어떻게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야. 뭐지? 이러고 있는다거나 이거는 뭐 모든 정신세계, 물질세계가 이 바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는 모든 경계를 떠났다는데 이 경계를 떠나면 어떤 세계가 될까?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말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게 소식이 오고 나면 그래 이게 생각이 물들지 않는 거고 이게 오염되지 않는 거고 이게 진짜 순수한 거고 진짜 단순한 거지. 그렇게 자기가 소식이 오고 나면 너무 진짜 얼굴에 뭐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 하는데 코 만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야. 이거는 코 만지기 전에 이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딱 생각으로 추구할 때는 도저히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탁 소식이 왔을 때는 막 이제 화가 나.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 주셨을까 하는데 내가 어렵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면은 진짜 이걸 얘기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지은 어떤 체험상, 내가 지은 깨달음의 상에 속고 있었구나. 그래서 사실은 남이 생각에 속았던 것도 아니고 남이 말에 속은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속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속삭임에 속았던 거거든요. 남이 없거든요. 여기는. 남이 없기 때문에 남의 말도 없고 남의 생각도 없어요. 말이라면 자기 말인 것이고 생각이라면 자기 생각인 거거든요. 자기 경계에 속은 것이지 남한테 속은 게 아니라는 걸 딱 이게 알았게 되죠. 그래서 참 이 한 번에 어떤 탁 뭔가 추구하는 마음이 탁 쉬어짐, 놓아버림 아니면은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용 써서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용 써서 하는 공부가 있고 툭 쉬어버려서 하는 공부가 있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용 써서 하는 공부의 대표적인 게 막 뭐 화두라든가 막 그게 잠도 안 자고 막 그 완전히 몰입해서 들어가는 공부는 그 목적은 뭐냐면 생각을 놓아버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생각이 나가 떨어지게, 생각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그 이런 식의 에고가 힘을 못 쓰게 벽에 부딪히게 하기 위해서 그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쉬어버리는 것도 이 생각을 탁 쉬어버리는 거고, 에고가 어떻게 힘을 써서 하려는 걸 탁 쉬어버리게 하는 거, 문득 탁 놓아버리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아주 순수한 아이처럼 자기 고정관념의 생각은 다 틀렸어. 그걸 놓아버리고 진짜 순수한 어린 아이처럼 그냥 저 사람의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따라가 보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죽을 게 막 벽에 부딪힐 때까지 밀어붙이는 공부는 그야말로 죽을 똥 살똥 할 때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에고가 진짜 죽을 때까지 가야 돼.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할 때까지 밀어붙여야지 에고가, 그러니까 막 힘이, 온 몸에서 힘이 다 나와야 돼요. 그 벽에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이러다가 죽겠다, 공부하다가 죽겠다 싶을 때 이게 탁 쉬어지는 거예요. 에고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막 붙잡게 되잖아요. 그럼 어떨 때 이걸 놓아버리죠? 죽어야지 놓아버려요. 에고가 죽어야지 놓아버리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근데 그것만이 공부라고 하는 것도 착각. 왜냐하면 그것에 그 방편을 쓴 의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의도는 뭐냐면 분별이 힘을 쓰는 거를 이렇게 놓아버리게 하는 게 의도인 것이지 힘 쓰는 게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이러다가 죽겠구나 해서 탁 저절로 놓아버리게 될 때까지 가는 게 그게 공부인 건데, 그 공부의 목표는 뭐냐? 놓아버림의 공부인 거야. 뭐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놓아버리면 되잖아, 그냥. 그렇지 않나요? 힘을 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놓아버리는 게 목표. 왜냐하면 우리가 힘 쓰는 건 다 에고고 분별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작이에요. 이게 조작. 생각으로 구하고 추구하고 하는 거는 어떤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생각이 하는 것이고 그 분별된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기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없는 거를 어떻게 자기가 깨닫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쓰는 힘을 탁 놓아버렸을 때나 가능한 게 이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 공부는 자아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용 쓰는 공부는 힘을 다 소진해서 그 용 쓸 자가 완전히 죽어버릴 때까지 가는 게 공부, 그거의 목표인 것이고, 그냥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걸 탁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 그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아무 한 생각 일어나는 여기를 탁 돌이켜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렇게 해서 깨달은 거나 지금 이렇게 해서 문득 탁 이거. 자, 생각이 작동되기 전에 저절로 아는 게 있습니다. 저절로 아는 게. 그래서 스스로 그러한 게 있어요. 자연처럼 스스로 그러한 게 있어요. 스스로 아는 거. 자성이라고 해요. 자성은 뭐냐? 자기 거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어있는 성품이 자성이에요. 내 성품이 아니라니까. 스스로 깨어있는 거, 스스로 밝아있는 거,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 이거는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여기서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이 스스로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이것이면은 그냥 저절로 알잖아요. 저절로. 이게 머리가 아는 겁니까? 내가 아는 겁니까? 그냥 내가 안다는 건 여기서 저절로 일어난 학습된 생각입니다. 패턴화된 생각. 자, 내가 듣는다. 저절로 들은 게 먼저예요? 내가 듣는다라는 해석이 먼저예요? 이게 일어나고 나서 뒤에서 경적 소리가 빵 하고 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빨리 지나가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신호가 안 일어나면은 빨리 지나가라는 건지 우회하라는 건지 멈추라는 건지 그 분별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축구 선수가 이거는 골을 넣으면은 분별은 캐스터가 해설하는 것이다. 누구누구 선수가 몇 번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하는 게 여기서 일어난 해석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딱 틈없이 이것에 대한 해석이 저 사람이 죽비를 치고 있는구나. 누구누구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이거예요. 골을 넣기 전에 골을 넣었습니다. 안 한다고. 골을 넣는 동시에 골을 넣었습니다. 안 해요. 골을 넣고 나서 골이 들어가야지 골을 넣었다고 얘기를 하지. 골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골을 넣었다고. 그럼 다 그런 거는 다 엉터리죠. 이러고 나서 저 사람이 죽비치는 해석이 캐스터의 해석처럼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는 거죠. 이게 저절로. 근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자기가 하는 것인 것 마냥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귀가 듣는 것 마냥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고 그 해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지 않아서 그런 거죠.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밟지 않은 거예요. 이 틈새에 찰나적으로 우리가 분별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틈이 있는 거를 우리가 못 느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귀가 소리를 듣고 눈이 사물을 보고 내 눈이 사물을 보고 내 머리가 생각을 하고 뇌가 생각을 하고 가슴이 느끼고 막 이런 식으로 망상 속에서 살면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인 것 마냥 착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건 귀가 듣습니까? 눈이 듣습니까? 그냥 귀가 듣는지 눈이 듣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소를 지정하는 건다. 이거 틈이 벌어진 생각이요. 마치 해운대 가서 바다 구경을 하는데 우리는 해운대 사진을 찍은 거를 보고 해운대를 보고 찍은 그 사진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건 해운대가 아니거든요. 진짜 죽빛 소리는 이거지 저 사람이 치는 소리가 죽빛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틈없이 딱 저절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거. 이게 꽃이 아니라니까? 꽃으로 보입니까? 그건 제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이게 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딱 보고 꽃이라는 생각이 붙은 거, 이름이 붙은 거죠. 이게 컵이 아니라니까? 딱 이게 드러난 거에 대해서 이름 붙인 게 컵이죠. 그러니까 놀랍죠. 우리가 뒤집어져 있어요. 세상이. 이게 종소리가 아니에요. 종소리라는 것이 해석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소리가 아닙니다. 이름을 다 떼보시라 이거. 우린 종소리 하죠. 이름을 떼고 경험해 보시라. 그냥 이 자체로. 그냥 이것이에요. 이건 종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종소리가 아니에요. 종소리라는 건 해석이에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컵 아닙니다. 컵 이름 붙인 건 벌써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지 죽빛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지 죽빛 소리가 아니야. 이거는 꽃이 아닙니다. 꽃이라는 분별인 것이지 그냥 이 경험인 거예요. 그냥 이 경험. 그냥 이 경험인 거예요. 그냥 이 이름 붙이면 종소리가 되고 죽비가 되고 꽃이 되는 거예요. 뒤에 캐스터가 해설하듯이 이게 이거고 그냥 이 자체고 이 살아있잖아요. 이것일 뿐이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종소리. 종소리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죽여버리죠. 생각으로. 이 경험인 거예요. 그냥 이 경험.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냥 이 경험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근데 이거에다가 우리는 학습된 어릴 때는 이런 게 없었죠. 그냥 이거였는데 이건 종소리. 따라해봐. 종소리. 그럼 종소리 하면서 이게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으로 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죽비소리, 이건 죽비소리야. 죽비소리, 이건 꽃이야. 그럼 어느 순간부터 이 꽃을 알았으면 이제 꽃으로 보는 거야. 종소리로 듣는 거예요. 죽비소리로 듣는 거예요. 이건 죽비소리도 아니고 종소리도 아니고 꽃도 아닌데 진짜는 그냥 이 경험일 뿐이거든요. 근데 종소리 하는 것도 이 자체로는 분별이 아니에요. 종소리 이 자체이지 종소리가 아니야. 종소리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종소리 하는 것도 종소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면 또 이게 분별에 떨어진 그냥 종을 치는 거나 종소리 자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종소리 하는 거나 이경험이나 종소리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종소리라고 말하는 거를 이거랑 딱 묶어버리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것 마냥 여겨요. 근데 이 자체나 종소리 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어요? 이 자체에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분별이 떨어진다는 거 어떻게 이런 종소리라는 생각과 이 경험, 감각적인 경험을 하나로 묶어서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존재하는 것 마냥 여기고 있다라는. 꽃이라는 이름과 꽃이라는 사물이 이런 감각적인 시각적인 경험과 꽃이라는 생각이 분별이 이걸 하나로 묶어서 존재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근데 사실은 별개잖아요. 꽃 대신에 컵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름 붙이는 건 자연이고 우리 이름 자기 이름 막 갈 수 있잖아요. 이름 갈 수 있는 것처럼 꽃 대신에 컵이라고 해도 이게 달라집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아이한테 있잖아요. 그 태어난 아이한테 말 배운 아이한테 이거 컵이야 하면 얘 컵인 줄 알아요. 이건 컵이지 꽃이 아니에요. 이거 꽃이야 그러면 아니에요. 컵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런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게 착각 속에 살고 있냐 이거예요. 원래는 지금 이 깨어있는 성품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종소리라고 하면 벌써 이렇게 여기서 일어난 분별인 것이고 그냥 이것이 일어나는 이 자리 있잖아요. 소리가 일어나. 사실 소리라고 생각하면 이제 분별입니다. 이 소리라고 분별하기 이전에 지금 이 직한 경험에는 소리가 없어요. 소리는 이게 점점 변하죠. 근데 이거는 이 일어나는 자리는 이게 소리가 커지든 작아지든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없겠죠. 이거는 소리는 경계거든요. 점점 사라지죠. 근데 이것이 드러나는 이 자리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소리가 날 수가 없거든. 이게 드러나는 자리나 이게 드러나는 자리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꽃이 드러나는 자리나 컵이 드러나는 자리는 똑같아요. 소리가 드러나는 자리나 컵이 드러나는 자리가 똑같고 그 다음에 이걸 꽃이야라고 하든 컵이야라고 하든 지금 이렇게 사유가 일어나는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는 다 똑같아요. 생각이나 그래서 꽃이나 이거나 다 본성은 똑같다. 본래 면목은. 근데 이게 분별을 하면은 꽃이 있고 종소리가 있고 죽비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지금 이렇게 이게 비추고 있는 이거는 손이 비추든 죽비가 비추든 소리가 비추든 꽃이 비추든 이게 다 똑같다. 이게 소라, 이게 소. 딴 게 소가 아니라. 이게 소라니까요. 이걸 소라고 한 거, 이걸 소라고 한 거. 이걸 소라고 한 거예요. 우리 소가 뭐 따로 있나? 우리 그림 속에 보면 소가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소를 본다라고 하죠. 견우라고 하죠. 소 보입니까? 이 소. 견우라고 하죠. 소를 본다. 이게 근데 이거는 이 소는
이 소는 이렇게 모양이 아닌데 분명하거든요. 모양이 드러날 때. 이런 모양이 아닌데 이게 살아 있거든요. 이 죽은 소가 아니에요. 이게 죽은 소가 아니라 이게 살아 있는 소. 이걸 우리가 문득 이게 와닿는 게 견우라고 하는 소를 본다. 이게 와닿습니까? 보살님, 이거 뭘 가리키는지. 네? 그래서 우리가 관, 세음, 세상의 소리를 본다라고 하거든. 듣는다라고 하는. 소리 보입니까? 소리 보입니까? 이거 보입니까? 이 자리 보입니까? 마음의 눈으로. 이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이 자리가 와닿습니까? 라는 게 그게 이 자리가 와닿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보살님 살아있어요? 살아 계셔요,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세요? 어떻게, 어떤 거를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냥 소리. 이게 살아, 이게 있잖아요. 뭔가 이 생명력이 느껴집니까? 이게 깜빡깜빡 하면은 이렇게 왜 기독교에서도 이게 뭐 생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빛이요. 생명이니라 할 때 생명.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보통 뭐 과학 시간에 배운 거, 생물 시간에 배운 거는 지식인 거고. 왜 진짜 생명이 느껴지냐 이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음이 느껴집니까? 어떻게? 어디에서 증거를 대보세요. 어떻게 살아있죠? 그쵸? 이게 살아있죠, 이게. 이게 느껴집니까, 이거? 이거 와닿습니까, 이거? 안 와닿아요? 와닿는다는 게 뭔지 또 느껴집니까, 그러면? 느껴집니까? 그럼 와닿는 건 또 뭐고 느껴지는 건 뭐죠? 그 차이가 뭐죠? 느껴진다라는 거랑 와닿는다라는 거랑. 느껴지는데 그건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 우리가 눈을 찾는다라고 하거든요. 그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가 깨달으려고 마음을 못 내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고 깨달으려고 마음을 쓸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거 하나 쓰고 온 그 수년 동안을 깨달으려고 용 쓰지 않았나요? 그거 하나 쓰면서. 그렇지. 그거 하나 쓰고 막 깨달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소를 타고 소를 찾았잖아요. 그걸로 소를 타고 소를 찾았잖아요. 그것으로서 그것을 찾았거든요, 지금. 그럼 틀렸잖아요. 이미 그것임을 돌아보면 되지 않나요? 모든 거를 그 하나의 힘으로 다 하지 않았나요? 그 힘을 빌리지 않고 일어난 일이 뭐가 있죠? 그걸 빌리지 않고 일어난 일. 이해가 아니고, 진짜 지금 그 힘으로 이게 드러나고 있죠. 그 힘으로 이게 드러나고 있죠. 그 힘으로 이 꽃이 드러나고 있죠. 그 힘으로 제가 드러나고 있죠. 그 힘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 힘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힘으로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있잖아, 이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해가 아니에요 하는 것도 이거예요. 이해해요 하는 것도 이거예요. 체험이에요 하는 것도 이거고, 체험이 아니에요 하는 것도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밀밀하지 않나요? 요거 하나가? 틈없이? 그것을 벗어난 건 없잖아요. 근데도 왜
근데 또 뭐가 문제죠, 그러면?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거는 그냥 이해라는 뜻이잖아요.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건. 와닿지가 않는다는 건 이해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닌가요? 뭘 기대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마음속에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뭘 기대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와닿으면.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세요. 이해인지 생각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것 같으면서도 예. 이해. 이거 같으면서도 근데 왜 마음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는 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쉬워서? 실감이 안 나서?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너무 쉬워서 그런 거예요? 이건가 그냥 뒤집어 보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뒤집어 보일 수는 없고. 이거요? 이거는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와닿지 않는다 하죠? 보여줄 수가 없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서요? 이거. 그래서 굳이 선사는 손가락만 들었다, 도를 물으면 손가락만 들었다 했거든요. 이거를 곧바로 가르쳐 보인 거거든요, 이거를. 모르시겠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무슨 딴 생각에 빠져 있어요. 지금 뭔가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진짜. 그리고 뭔가 내가 기대하는 거랑 뭔가 내가 만약에 이게 와닿는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식의 이벤트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거 못 믿겠어. 그런 마음,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냥 헤매 다니세요. 재밌잖아요, 그것도. 헤매 다니면 돼요. 그렇게. 찾아서 다니시면 돼요. 그렇게. 뭐, 그거는 자기가 어떤 한 인간으로서 불만족스러운 것이지 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사실 나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분별상이 변화된 상을 보인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도 법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내가 죽음의 순간에 딱 임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얼마나 냉혹한데요. 그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밀밀하게 모든 거를 다 비추고 있어요. 마치 그 무대 위의 조명처럼 모든 배우자가 연기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추고 있어요. 이 빛이 아니면 드러나지가 않아. 법은 그렇게 냉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깨달아서 그 무대 위를 헤매 다녀도 그 빛이 꺼진 적이 없었어요. 헤매 다니는 것도 이것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고, 아, 내가 이미 빛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헤매 다닐 필요가 없구나. 가만히 편하게 누워서 자는 것도 이 힘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거기서 뭐 생로병사의 모든 그림이 다 펼쳐져도 이거 하나는 전혀 꺼진 적이 있어. 이 빛은 꺼진 적이 없더라. 내가 미혹해서 돌아다니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이 빛은 꺼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헤매 다녀도. 이거는 절대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괜찮아. 망상이 돌아다니는데 뭐 망상이 돌아다녀봐야 돌아다니는 일이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깨달아서 그냥 이 소식이 이거 다구나라고 확연하게 와닿아가지고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자는 사람하고 막 헤매 다니는 사람 아무 차이가 없어. 다 경계니까 그건 망상이니까 괜찮아요. 똑같아. 원래는. 근데 좀 삶이 피곤하냐? 그렇지 않으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피곤해도 뭐 꿈인데 뭐 그걸 뭐 어쩌라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막 이게 안 되는 거 어떻게 용 쓸 필요도 없어 사실은. 공부 때문에 괴로운 거야. 이것 때문에 진짜 잠도 못 자고 이게 좀 뭔가 자유로워지고 해탈하려고 하는 공부가 사람을 죽이네 아주 그냥. 잠도 못 자게 하고.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본래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려운 것으로서 자기가 추구하고 있고 어려운 것으로서 자기가 이게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그림이나 그 어렵게 추구하는 게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면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 그림 그리고 있는 그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그것을 봐야 돼. 어려운 그 자리. 어려운 그 자리는 어려움도 없고 쉬움도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여기에요. 그냥 이게 이거라니까. 우리가 찾는 게 이거라니까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시부도도 사실은 오해 소지가 많은 게 내가 소를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소 등에 올라타가지고 소를 찾고 막 돌아다니고 앉아 있었어. 근데 문득 자기 탄 소를 보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떨어져 있지 않았다니까, 소하고 사람이. 다시 써야 되겠네, 그거.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 그렇지. 언제 우리가 이 동자가 소를 타고 헤매다니고 있었지, 소가 아니면 헤매다니지를 못했거든요. 그거 이제 다시, 그거 틀렸다, 그거. 그거 틀렸다, 그거. 그거 틀렸어요. 소가 아니면 방황을 못 하거든요. 소가 움직여줘야지 방황을 하거든요. 이미 여기에서 이게 마음이 움직이니까 내가 있고 내가 뭐 소를 찾는구나. 그러니까 뭐 자기만의 상상 속의 소를 찾는 거죠. 소를 타고 이거다. 그림이 뭐냐면 이 동자가 소를 탔어. 이 동자가 꿈을 꾸고 있는데 우리 만화에 보면 이렇게 꿈꾸는 구름 같은 그 속에 소를 이렇게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를 찾는 그림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소를 타고 있었어요. 소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형상이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소라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지 소하고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헤매고 돌아다니겠어요. 도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내 꿈속의 깨달음을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내 꿈속의 소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습도다 소탄자여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이게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그 선사의 개송이거든요. 호구소룡 선사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뿐이에요. 지금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일으키면 점점 아득해져요. 근데 마음을 딱 쉬고 마치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시체처럼 앉아 계시라. 이렇게 가만히 모든 마음 일으키는 걸 다 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앉아 계셔 보세요. 죽은 사람처럼 앉아 계셔도 여전히 내가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들립니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거라면 내가 듣는 거라면 내가 들으려고 해야지 듣는 것이고 내가 보려고 해야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그런데도 저절로 드러내는 게 있고 저절로 소리를 드러내는 게 있고 저절로 이거를 드러내는 게 있어요. 이건 뭐란 말입니까? 이거뿐이에요. 요것뿐. 요것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일이 이것이 드러나고 난 뒤에 공부다. 근데 이게 드러나도 여전히 미심쩍은 게 뭐냐면 이게 다 낱낱이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그 속에 있는 모든 일이 이것이라는 깨어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이 생기는 것이고 자꾸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 분명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의심이 일어나죠. 그럼 의심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의심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이 일어나면 의심을 따라가지 말고 의심이 일어나는 자리를 돌이켜 보시오.
의심이 일어나. 그러면 이게 아니면 의심이 일어날 수 없네. 그럼 뭐가 진실한 거예요? 이게 진실한 거예요? 의심이 진실한 거예요? 뭐가 먼저죠? 이게 먼저죠. 그러면 두 번째 건 버려야 되겠죠. 첫 번째 거에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의심이 일어나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 의심이 일어나는 이것도 이건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거거든요. 그러면 첫째 자리가 진실한 것이지 두 번째 자리는 다 망상이거든요. 그럼 놓아버리고. 그럼 막,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식의 어떤 경계가 없는데 근데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은 경계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싹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딱 돌이켜보면 이거네? 하면은 그 두 번째 생각 놓아버리셔야 되겠죠. 진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스스로를 한번 보시라고. 진짜 의심이 남아있고 스스로가 와닿지 않으면 이게 와닿지 않는다는 건 믿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확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의심이 많이 남아있고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뭔지 이게 문득 이렇게 딱 이게 뭔지 감이 올 때랑 이것이구나라고 확 받아들일 때는 천지 차이예요, 마음이. 근데 지금 받아들이질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와닿았다. 이게 뭘 가리키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확 쉬어지지 않죠. 그거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의심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의심이 딱 일어나면 의심도 이 자리를 떠나서 일어나냐?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어난 상은 놓아버리고 이 성품 요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한 체험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탁 일어나면 특별한 체험이 일어난다는 그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보고 그럼 이거 보면은 이거는 두 번째 분별이거든요. 그럼 이걸 놓아버리셔요. 왜냐하면 내가 특별한 체험이 없어 하는 것도 이것이고 의심이 일어나는 것도 이것이고 이것을 하나씩 자기 스스로가 면밀하게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체험했나? 안 했나? 체험했나? 그럼 체험했나라는 것도 생각이죠. 체험했나라고 일어나는 이 자리를 돌아보셔야 돼. 그럼 이게 먼저면 두 번째 건 놓아버려야 돼요. 그다음 내가 아르마리로 아는 거야. 그럼 아르마리로 아는 거야라는 거는 이렇게 일어난 분별이죠. 그럼 이것이 일어난 자리를 딱 돌이켜보면 또 이것이면은 두 번째 거 놓아버리셔야 돼요. 아르마리로 안다라는 것도 두 번째, 체험했다라는 것도 두 번째,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도 두 번째. 근데 그 첫 번째 자리는 다 이거다. 그러면 뭐가 진실한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럼 마음이 진짜에 있어야지 가짜에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라 이거예요. 일상생활 하면서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면 아닌 것 같아 하는 게 두 번째인지 첫 번째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게 분명히 두 번째예요. 이거 손에 장을 지르겠어 내가. 진짜 의심도 두 번째, 체험도 두 번째, 깨달음도 두 번째, 법이라는 것도 두 번째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했다는 것도 두 번째, 그다음에 체험 못했다는 것도 두 번째, 나 의심 없어 하는 것도 두 번째예요. 의심만 두 번째가 아니고 의심 없어 하는 것도 두 번째고 체험만 두 번째가 아니고 체험 안 했어 하는 것도 두 번째고 깨달음만 깨닫지 못했어만 두 번째가 아니라 깨달았어 하는 것도 두 번째예요. 그러면 다 그거 놓아버리셔야지. 그 첫째 자리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소리가 드러나고 사물이 드러나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로 두고 있던 거를 조복시켜 가는 게 이 공부예요. 그것이 따로 있다라는 걸 조복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막 습관적으로 떨어지는 경계들이 있습니다. 깊게 사로잡힌 것들. 이거는 미처 돌이켜 보기 전에 이걸 딱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첫째 자리인지 두 번째 자리인지 감이 안 와. 근데 지나보면 다 뭐다라고 하는 건 다 이게 여기서 일어난 분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거와 이 두 번째 자리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 나중에 뚝 떨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이 상들이. 그래서 그거를
다 죽는다 하는 거야. 뚝 다 떨어져 버리는 게. 그래서 이것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게 우리가 말하면 소도 없고 사람도 없다. 다 죽고 나서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는 깨달음도 없고 깨달을 자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어떻게? 그냥 다 이게 모든 것이 그냥 이것인 것이지 따로 이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공부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딱 드러나면 이것이 아닌 게 뭔가 이게 의심이 일어나요. 그럼 의심이 일어나면 의심도 이건데 하면 놓아버리고. 그럼 체험 못했어. 체험 못했어도 이건데 하면 놓아버리고. 체험했어. 체험했어 하는 것도 이건데 하면 체험도 놓아버리고. 깨달았어. 깨달았어 하는 것도 이건데 놓아버리고. 깨닫지 못했어. 이건데 하면 놓아버리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공부지. 아주 단순합니다. 공부는. 이거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미처 그것이 이것이라는 거를 스스로가 돌이켜보지 못하니까 다 거기에 고착돼서 걸려 있는 거예요. 선명하게 자각을 해야 되니까. 선명하게. 깨쳐야 되니까. 모든 상이 이 성품에서 일어났다.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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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가르치는지는 와닿죠. 우리 거사님도 와닿습니까? 이거 안 와닿어요.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와닿아야 돼. 소리는 아니에요. 소리 벌써 분별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경계에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너무 찰나적으로 우리가 일어난 분별에 확 묶여버리는 거거든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먼저고 종소리는 두 번째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이 틈이 딱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거지 종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이 훅 일어나면 안 돼요. 그 자리 그냥 거기에서 종소리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났다면 그거는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너무도 고착된 생각에 순식간에 확 들어가 버려요. 이게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보살님,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를 잘 소중히 보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나 미쳤다 싶고 속는 셈 치고 다음 달까지만 요거에만 관심 가져보세요. 무슨 속는 셈 치고 한 4년이나 속고 5년 속았는데 뭐 한 달 못 속겠어요. 그렇죠? 속는 셈 치고 이 자리에만 있어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을 경험하든 그냥 여기에만 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또 얘기하면 돼요. 알았죠? 네, 이겁니다. 이거. 자, 한번 볼게요. 436쪽입니다. 편지를 보니 이로부터 남에게 속지 않고 공부를 잘못하지 않는다고 하셨더군요. 큰 줄기가 이미 바르고 손잡이를 이미 쥐었다면 마치 소를 잘 키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고삐가 늘 수중에 있다면 어떻게 남이 텃밭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문득 고삐를 놓아버리고 코를 더듬어 찾을 곳이 없을 때에는 평평한 풀밭에 부드러운 풀 위에 마음대로 하도록 놓아두십시오. 편지를 보니 이로부터 남에게 속지 않고 공부를 잘못하지 않는다고 하셨더군요. 남에게 속지 않고, 남이 말에 속지 않고, 남이 경험담에 속지 않고, 책에 속지 않고, 말에 속지 않고. 근데 남에게 속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흔한 말로 남에게 속는다 하는데 자기 생각에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분별은 자기 분별이지 남이 없거든요. 다 자기 경험이에요. 근데 그냥 자기 생각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실 이렇게 모든 경험이 자기 경험이다라는 걸 자기가 진짜 경험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도 어려워요. 왜 저 사람의 말이지 왜 그게 내 말입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저 사람이 말이 이렇다라는 자기 말인 거예요. 저 사람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자기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에 속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한테 안 속는, 자기 분별에 안 속는 거예요. 남에게 속지 않고 공부를 잘못하지 않는다고 하셨더군요. 그리고 자기한테 속지 말라라는 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죠? 그죠? 자기한테 속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렇게 일어난 생각입니다. 큰 줄기가 이미 바르고 손잡이를 이미 쥐었다면 마치 소를 잘 키우는 사람과 같습니다. 큰 줄기, 공부의 어떤 큰 흐름, 공부길이 이 바르고 손잡이를 이미 쥐었다면 시부도 보면은 소를 이렇게 딱 잡고 채찍을 갖고 소를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곱비를 탁 잡고 이렇게 다스리거든요. 손잡이를 이미 쥐었다면, 그러니까 손잡이를 딱 잡았다는 거는 이게 딱 소를 봤다라는 거예요. 딱 소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딱 이것이 뭔지 탁 감이 오는 게 이게 탁 잡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 소를 잘 키우는 사람과 이제 요거를 잘 키워야 돼. 요거를 잘 키워야 됩니다. 요거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곱비가 늘 수중에 있다면 어떻게 남이 텃밭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남이 밭에 들어간다는 거는 여기서 일어난 분별상, 분별 경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망상.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꾸 생각에 떨어지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눈앞에 드러나는 대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남의 밭에 가서 이 소가 풀을 먹는 거에 비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비를 어떻게 돼? 이게 선사들 비유하죠. 공부 어떻게 하냐, 잘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키우고 있느냐, 남의 밭에 가서 풀을 먹으려면 곱비를 확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분별에 떨어지려면 그때 어떻게 돼? 허벅지를 탁 친다거나 뭐 이렇게 소리 지른다거나 아니면 이먹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탁 이렇게 정신을 차리거든요. 방편 삼아. 왜냐하면 자꾸 남의 풀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정작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고 남의 거에 그러니까 분별 경계에 많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막 발동된단 말이에요. 생각에 떨어지려면 탁 정신 차리고 감정에 사로잡히려면 탁 정신 차리고 뭐 어떤 대상에 딱 끌려가려면 탁 정신 차리고 이거거든요. 늘 수중에 있다면 어떻게 남이 텃밭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수중에 있다면 이게 탁 와닿았다면 왜 자꾸 남이 분별 경계에 왜 떨어지겠냐? 문득 곱비를 놓아버리고 코를 더듬어 찾을 곳이 없을 때에는 평평한 풀밭에 부드러운 풀 위에 마음대로 하도록 하십시오.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마음이 습관이 조복이 돼서 남의 풀밭에 안 가. 자기 여기만 있지. 그러면 곱비를 잡아채지 않더라도 남의 풀밭에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챙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곱비를 놓아버리고 곱비도 놓아버리고 코를 더듬어 찾을 곳. 곱비는 코에 깨잖아요. 이 본래 면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코를 더듬어 찾을 곳이 없을 때 코라는 법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을 때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따로 없을 때는 평평한 풀밭에 부드러운 풀 위에 마음대로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평하다 이거. 이제 둘이 없기 때문에 둘이 있으면 둘쭉날쭉 할 텐데 둘이 없기 때문에 항상 평평한 풀밭 위에 부드러운 풀 위에 마음대로 하도록 놓아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공부예요. 그리고 공부가 되면 온갖 차별 경계를 경험하는데 마음이 평평해. 다 똑같은 자리에서 그냥 모양이 다른 차별 경계를 쓸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 공부의 어떤 내적인 변화 과정을 짧은 문장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딱 봐요. 그다음 이게 탁 와닿았다 그러면 마치 곱비를 탁 잡아챈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자꾸 이 마음이 자꾸 분별된 상에 막 습관적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면 사람에 빠지고 뭐 어떤 사물을 보면 사물에 빠지고 사건을 보면 사건에 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던 습관다고 막 끌려가면 고삐를 잡아채듯이 챙긴다 이거예요.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사로잡혔던 습관에서 안 사로잡히는 습관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안 사로잡혔던 습관이 있으면 이제는 안 가. 고삐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안 가게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모든 경계를 경험하듯 풀밭을 막 돌아다녀도 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인 거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고삐도 사라지고 법이라는 법이라는 것도 따로 없어져 버리고, 그럼 어떻게 이걸 챙기는 사람도 사실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게 되어가는 게 이 공부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마음대로 걸림없이 돌아다녀도 마음이 평평해. 평평한 풀밭과 같아.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구나. 마치 대원경지라고 하잖아요. 큰 거울과 같은 것에서 다 비추고 있구나라는 그 밝음 속에서 그냥 걸림없이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15도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은 게, 여기서 어떤 사람이 고삐를 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에고가 이렇게, 사람은 에고니까, 나니까 내가 이렇게 챙기는 것처럼 하는데, 내가 챙기는 식으로 하면은 죽을 때까지 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 여기서 진짜 아주 내밀한 내적인 풍경은 뭐냐면, 그 내가 힘쓰는 것이 다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힘쓰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 힘을 쓰면 안 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어떤 경계를 만날 때마다 처음에는 이게 미약할 때는 어느 정도 챙길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처럼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이제 확연하지 않을 때는 이것에서만 머물러 계십시오라고 챙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어느 순간 아 이게 다구나 맞구나라고 딱 와닿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하려는 걸 다 놓아버려야 돼요. 이게 확연히 와닿고 나서, 말하자면 이게 확연히 와닿고 나서의 일입니다. 확연히 이게 확신, 이거구나,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구나 할 때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게 고삐를 챙기는 건 그거겠다, 이거구나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는 스스로가 이거를 챙겨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놓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확신이 오면은 고삐도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고삐를 놓아버리면은 뭐 사람이 챙길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작을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다 놓아버리는 쪽으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내적인 구조가 이렇게 전환되는 게 사실은 공부 여정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냥 주구장창 챙기고 있는 거야. 자기를 놓아버리지 못하고 다 놓아버리는 쪽으로 가버려야 되거든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공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못 놓아버리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돌아봐요. 어제는 되게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고요하네. 그래, 공부가 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본다는 건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자기를 돌아보면 안 돼요. 자기가 없는데 왜 자기를 돌아봅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원래 완전해져 있는데 자기가 끼어들어서 공부가 잘못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힘쓰려는 것도 놓아버리고 자기 상태도 돌아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확실하게 와닿기 때까지는 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것만 보셔야 돼요. 자명노인이 말했습니다. 사방으로 놓아버리고 가로막지 마라. 팔방으로 얽매임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녀라. 끝마치려 한다면 다만 고삐를 던져버려라. 공부가 아주 이렇게 된 뒤에요. 자명초원선사 이분이 목동가라는 그런 노래를 남겼대요. 여기에서 이런 내류가 있대요. 사방으로 놓아버리고 가로막지 마라. 그냥 사방으로 다 탁 트이게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팔방으로 얽매임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공부가 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가로막지 마라, 돌아다녀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저절로 그리 돼버려야지. 어느 순간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걸림없이 하고 있지, 아 그렇게 해야 돼 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만 밝아지면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걱정 안 해도 돼. 돌아다니는 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마음속에 따로 두고 있는 것들이 다 망상이라는 걸 알고 그것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따로 두고 있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다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뭐 법을 챙기는 나도 없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여튼 이게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미진합니다. 그게 다 정도 차이예요. 처음에는 의심이 있을 때는 그게 되게 크게 마음속에 뭔가 따로 두고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내가 이런 걸 쥐고 있어서 이게 분명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이 비워지는 듯해서 되게 삶이 가벼워지고 이렇게 뭔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점점 들거든요. 근데도 미진함이 남아있는 거는 그만큼 뭔가 마음속에 기대하는 게 있고, 공부에 대해서 바라는 게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다 부셔뜨려야 돼. 놓아버려야 돼. 그거는 다 망상 경계입니다. 망상의 기준인 것이지,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둘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거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그건 다 망상이에요. 우리가 망상만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거든요. 마음속에 담아두는 건 다 망상이지. 모든 망상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서 그게 딱 고착돼 있으면 마치 저 바깥 세계에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안팎이 다 비었어요. 밖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뭐가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 마음의 장애인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이래야 돼 하면 세계가 그렇게 보여요. 마음속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깥 경계를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이지, 바깥이 그래서 그렇게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니면, 그 희한해요. 공부가 되면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텅 비워버리고 인연에 맡겨서 조작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수렴부작, 이렇게 마음을 텅 비워서 인연에 맡기다 보면 공부는 저절로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마음에 이래야지 하는 건 다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 이렇게 비워버리시라. 아직 이와 같지 않다면 마땅히 고삐를 단단히 쥐고서 우선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젖어들어야 합니다. 공부가 충분히 익어지면 자연히 신경 써서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는 급히 해서는 안 되니 급히 하려 하면 조급히 서두르게 됩니다. 또 공부는 늦춰서도 안 되니 늦추면 어두워서 걱정하게 됩니다. 잊어버리거나 주의를 기울이거나 모두 잘못입니다. 올바른 공부란 비유하면 칼을 허공에 휘둘러 던져 허공에 칼날이 닿는지 닿지 않는지를 따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이렇게 자유롭지 않다면 고삐를 단단히 쥐고서 우선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여기서 놀라 이거예요. 여기서 살라 이거예요. 딴 데 마음 두지 말고 여기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하다 보면 정들잖아요. 정들면은 다른 거는 정이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익숙해지면 다른 것이 이제 점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공부가 충분히 익어지면, 그러니까 이런 이것에 익숙해지고 분별에 떨어지는 습관이 이렇게 조복돼 버리면, 변화돼 버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습관의 변화예요. 그게 변화돼 버리면 자연히 신경 써서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담배 피다가 그 담배 피던 버릇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분별하지 않는 쪽으로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분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담배 끊는 거랑 마찬가지고. 담배 안 피던 세월이
이게 길어지면 담배 피우는 게 너무 불편하고 그 냄새가 너무 역겹고 그런 것처럼 옛날이 기억이 안 나. 내가 왜 담배를 피웠지?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그 코드가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근데 그게 여전히 그 회로가 남아있으면 그게 자꾸 끌려가겠죠. 그래서 이쪽 분별하지 않는 쪽으로 익숙해지는 그런 좀 시간을 보내라. 근데 공부는 급히 해서는 안 되니 급히 하려 하면 조급히 서두르게 됩니다. 또 공부는 늦춰서도 안 되니 늦추면 어두워서 걱정하게 됩니다. 요 감을 참 갖기가 어려운데 너무 마음 써서 하면은 그것도 에고가 하는 것이고 이게 놓아버리면 그것도 에고가 익숙하게 살아오던 패턴대로 조작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럼 너무 용 써도 안 되고 너무 놓아버려도 안 될 때 그럼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진짜 공부할 사람과 공부하지 않을 사람이 이게 판명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공부는 절대 아니거든요. 인위적으로 하는 공부는 우리가 세속에서 하는 건 다 인위적으로 하는 공부예요. 근데 이 공부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깊은 저 존재의 밑바닥에서 안 하면 안 되게 그게 돼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거는 저기에서 막 안 하면은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 마음을 안 써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심이 되면 돼요. 이거 안 하면 내 삶의 의미가 없겠구나 하는 사람은 내가 하려는 마음이 탁 놓아버려도 무슨 말을 들어도 법문으로 들려. 무슨 말을 들어도 이거를 가리키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거든요. 이것도 진짜 희한한 게 세속 공부는 막 내가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놓아버리는 것도 그냥 옛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공부하는 건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것. 뭘 해도 이것밖에 생각 안 하고 의미가 이것밖에 없는 사람은 공부하려고 막 힘을 안 내도 이렇게 뭐를 봐도 이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차피 공부할 인간이면 놓아버려도 공부하게 돼 있거든요. 용 안 써도 막 자기를 재촉 안 해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내가 이거 막 용 안 써도 공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 이거 용 쓰고 아이고 나 모르겠다 해도 뭘 해도 마음이 거기에 가는 거야. 그 정도 돼야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공부가 안 돼.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 사람들은 억지로 하니까 안 돼. 왜냐면 그건 내가 하는 공부니까. 막 내가 의도가 개입돼 버리면 이거는 조작이거든요. 안 되고. 그럼 의도를 놓아버렸을 때도 그냥 뭐를 해도 관심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뭘 봐도 그 사람처럼밖에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 감정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그 비슷한 사람이 뒷모습만 봐도 그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부를 사랑해야 돼요. 공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꿈속에도 이제 법문하시는 분이 종종 나타나요. 진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꿈속에도 나타나고 꿈속에서도 이제 법문하시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발심이 된 사람은 내가 그 꿈은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발심이 됐느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증거이겠다. 그렇죠? 꿈속에서도. 꿈속에서요? 네. 일라 선생님도 만났고 오기 선생님도 몇 번 봤어요. 그래요?
그 무의식적으로도 자꾸 관심이 가는 사람은 이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또 공부는 늦춰서도 안 되니 늦추면 어두워서 걱정하게 됩니다. 잊어버리거나 주의를 기울이거나 모두 잘못입니다. 올바른 공부란 비유하면 칼을 허공에 휘둘러 던지어 허공에 칼날이 닿는지 닿지 않는지를 따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천사의 말을 이제 인용한 거거든요. 허공에 이렇게 칼을 던지면은 그 칼날이 허공에 닿는지 안 닿는지를 이제 걱정을 안 한다라는 그 비유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런 식의 물건이 있어야지 칼이 탁 닿잖아요. 허공이 비면은 이게 칼날이 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뒤에 아무것도 없고 허공인 줄 알아. 허공인 줄 알면은 마음 편하게 놓고 뭔가 물건을 뒤로 휙 던져도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죠. 허공인 줄 알면은.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막 활개를 쳐도 다 이것이라는 게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표현대로라면은 치매 걸려도 이거다. 이거. 치매 걸리면 우리가 뭔가 의식이 안 된 상태도 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어도 생사를 해탈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 칼 던져가지고 허공이 베일 거라고 우리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 중에 모든 어떤 행동을 해도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그 확신. 그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가 해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에도 이것이 진짜 나인 것이지 죽는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그게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해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해진다는 거는 여기서 말하면 허공에 아무 방향 사방팔방으로 칼을 던져도 허공이 베일 염려가 없다라는 그 확신과 똑같은 거다. 내가 의식적으로 행동하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든 삶이 이 경계가 어떻게 펼쳐지든 이것이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되는 게 이 공부가 이제 성취되는 것이고, 그거를 육조 스님은 뭐 진짜 뭐 바다 밑이 뭐 조각이 나고 뭐가 부서져도 겁화가 밀려와도 열반의 즐거움이다, 정멸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거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각을 벗어났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불바다가 일어나도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각을 벗어났습니까? 그거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힘이 있어야지 그런 위급한 경계가 닥쳐도 이게 탁 분명한 거죠. 그래서 원래 그러한 사실에 밝아지는 게 이 공부다. 예, 그냥 뭐 별거 없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것이 우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럼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진짜 생명 아닌가? 저는 이게 진짜 생명이라고 보는데, 생명이라고 뭔가 보여줄 만한 뭐 에너지거나 기운이거나 이런 건 없지만, 근데 이게 스스로 분명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이게 분명하잖아.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벗어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